지난 사이클, 지지난 사이클에서 전부 불장에서만 20% 넘는 조정도 대여섯 번씩 있었어요. 지금 10%도 안 되는 조정이라고 하면 뭐 사실 조정 축에 들지도 못할 정도로 그냥 비트코인 불장에서는 그냥 흔히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급하게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 급하게 오른 거에 대한 차익 실현도 또 급하게 생기고, 근데 그걸 반복하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게 비트코인 사이클 후반부의 불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미국 대선에 트럼프 당선됐죠. 그래서 비트코인 사상 처음으로 최고점이 99,000달러였나요? 어디까지? 99,800달러 정도. 근데 거래소마다 가격이 조금씩 틀려서요. 네. 그러니까 10만 달러는 이제 못 찍었던 건데, 네, 일단 그 전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던 이유부터 여쭤볼게요. 네, 일단 뭐 당연히 트럼프 당선 영향이 있고요. 트럼프가 이제 최초의 친암호화폐 성향의 대통령이잖아요. 뭐 미국 역사에서 최초인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근데 이제 뭐 두 번째 이유이기도 하면서 실질적인 이유는 결국 비트코인 제가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도 사이클대로 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이클대로 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제가 이미 1년 반 전부터 집필을 시작했던 그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에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오르는 시기는 반감기 6개월 뒤부터라고 이미 적어놨어요. 그건 제가 예언가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미 과거 역사에서도 매번 그랬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반감기가 언제였냐면은 4월 20일, 21일 경이었죠. 한국 시간으로. 그러면 6개월 뒤면은 10월 20일, 21일이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게 이제 11월 1일, 2일 뭐 이때부터니까 거의 정확히 반감기 6개월 뒤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 거죠. 실제로도 뭐 과거 역사에서 늘 비트코인은 반감기 6개월 정도 지난 이후에 공급 감소 효과가 누적 효과를 일으킬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해왔던 게 지금까지의 사이클이었고, 거기에 이제 트럼프가 뭐 한술 더 보탰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10만 달러 코앞에서 조정받았죠. 네. 그리고 지금 조정을 그래도 작게는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큰 조정은 아니지만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도 앞으로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도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일단 뭐 10만 달러가 이제 심리적 장벽이잖아요. 네. 자릿수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6자리로 바뀌어버리는 심리적 장벽이기 때문에, 또 11월 동안에만 40%가 넘게 올랐었거든요. 그런 엄청난 단기적 상승에는 반드시 차익 실현이 따르는 법이고요. 그 10만 달러에 대한 조정을 지금 받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사실 뭐 어디까지 조정이 될지는 모르지만 뭐 현재 기준으로는 최고점 대비 한 9%, 8%에서 9% 조정을 받고 있는 건데, 비트코인의 이 정도 조정은 그냥 일상다반사입니다. 특히 불장일수록 조정이 많고요. 지난 사이클, 지지난 사이클에서 전부 불장에서만 20% 넘는 조정도 대여섯 번씩 있었어요. 지금 10%도 안 되는 조정이라고 하면 뭐 사실 조정 축에 들지도 못할 정도로 그냥 비트코인 불장에서는 그냥 흔히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급하게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 급하게 오른 거에 대한 차익 실현도 또 급하게 생기고, 근데 그걸 반복하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게 비트코인 사이클 후반부의 불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저 이번 상승과 약간의 조정을 보면서 코인의 전문가분들,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궁금했던 게, 야, 이분들은 어쨌든 10만 달러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수치이고 어려운 영역이잖아요. 새로운 영역이니까 이 앞에서 그래도 99,000 이 정도 됐을 때 좀 익절을 하셨을까 궁금도 했고, 10만 달러 근처까지 갔다 이제 9만 달러 근처까지 지금 한 9% 빠졌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뭐 좀 더 사셨을까? 아니면 이분들은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 뭐 이게 뭐 5만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 위치에 익절가가 있는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이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는 10,000달러 때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사이클 초반에 들어가서 사이클 후반부에 이제 초장기 물량만 남기고 매도를 하는 그런 사이클 투자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는 추가 매수는 계속하되 매도는 하지 않죠. 매도는 이제 사이클 최후반부의 분할 매도로. 그렇기 때문에 뭐 10만 달러고 뭐고 저는 계속해서 지금도 아직은 매수가 가능한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사이클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사이클은, 이번 사이클은 언제가 끝나는 건데? 정확한 것은 이제 고점 지표를 보면서 예측을 해야 되고요. 근데 고점 지표가 굉장히 여러 개 있어요. 어느 하나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추론을 하는 건데, 그건 이제 실시간으로 마치 날씨처럼 바뀔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과거 기록을 통해서 봤을 때는 대략 다 내년 7월에서 10월 사이 정도일 것으로 강하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에서 10월 사이. 그렇죠. 이때가 시기적인 거고, 고점의 수치적으로는 말하기 어려운 건가요? 뭐 수치는 정확히 예측은 할 수 없는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이번 사이클의 합리적인 고점은 한 25만 달러에서 30만 달러 사이 정도이지 않을까. 하나로는 뭐 4억 이상도 되겠죠. 25만에 30만 달러요? 네. 4억에서 5억 정도? 지금보다 거의 2.5에서 3배 올라야 되는 거예요. 2.5배 정도? 그렇죠.
그렇죠. 그 이상 올라야 되는 거죠, 더. 자, 비트코인 미래가 정말 궁금해지는데 이 트럼프가 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또 안 돌이켜 볼 수 없잖아요. 네. 트럼프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2024년 비트코인 컨퍼런스 때 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여쭤봐야 되는데 미국의 국가 전략 자산을 비축하겠다. 요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뭐 전략적 국가 비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사실 처음 듣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준비 자산이 아니에요. 네. 리저브 에셋이 아니고. 그래서 전략적 국가 비축물이 무엇인지 뭐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했던 공약 중에 가장 확실했던 것은 가지고 있는 약 20만 개 정도. 현재 20만 개 있죠, 미국 정부가. 그 비트코인을 팔지 않을 것이다. 라고까지만 얘기를 한 거죠. 현재로서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이제 루미스 상원 의원이 나와서 이제 확실한 이제 준비 자산 격으로 승급시키는 그런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발의를 했죠. 근데 그게 이제 통과는 되고 있지 못한데 그 법안은 미국이 비트코인 전체 현재 발행량의 5%에 가까운 100만 개를 5년 안에 실제로 매입을 하는 거죠. 추가적으로. 그게 이제 뭐 지금 있는 20만 개에서 더해서 80만 개를 더해서 100만 개인지 아니면 100만 개를 더 살 것인지는 좀 불분명한데 어쨌든 100만 개까지 비트코인을 모으겠다라고 이제 법안을 한 건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통과가 될지는 아직은 불확실한 부분이죠. 말씀하신 게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미국 정부 비트코인 100만 개 비축 자산 법안인데 실현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 지금 그 의회 자체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레드스윕이라고 하죠.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했고 그 다음에 꼭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전체 의원 중에 한 거의 60, 70%가 암호화폐 쪽에 약간 친암호화폐 성향으로 분류되는 의원이에요. 그래서 역대급으로 지금 친암호화폐 성향의 의원들이 많은 그런 정부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는 않다라고 보지만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국가의 돈을 사용해서까지 비트코인 사는 것은 그 국민의 그런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은 허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이야기한 것 중 가장 밑단에서 우리가 그래도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했던 게 원래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면 취임 첫날에 게리 갠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해임한 뒤 가상자산위원회 구성하겠다 했는데 게리 갠슬러가 먼저 내가 사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그 자리에는 이제 누가 앉을지는 정해졌나요, 지금? 아니, 아직 미정이고요. 다만 이제 뭐 친암호화폐 성향의 의원이 될 거는 너무 뭐 거의 확실한 거겠죠. 네. 그게 만약에 나중에 그러면 이건 너무 확실한 거라서 정확하게 이름과 인명이 발표나도 이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이 없는 걸까요? 뭐 어느 정도로 그 친성향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뭐 극단적일 정도로 비트코인에 아무래도 그 전향적인 사람이 된다면은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트럼프가 미국이 지구의 가상자산 수도이자 세계 비트코인 슈퍼파워가 되도록 할 것이며 우리가 가상자산 및 비트코인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도 이를 장악할 것이다. 중국이 장악하도록 둘 수 없다. 이런 코멘트도 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뭐 실제로 중국은 여전히 지금 전 세계 채굴, 그러니까 생산이죠. 비트코인 생산에 20에서 30% 정도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는 결국은 중국계 세력에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미국이 이제 물론 과반수 이상의 그런 채굴 파워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뭐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의 힘이 강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탈달러화를 노리고 있고 또 브릭스들은 자기들만의 그런 일종의 국제 화폐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정학적 그런 파워를 생각을 했을 때 지금 꼭 비트코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달러의 그런 권위를 유지해줄 어떤 수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비트코인은 하나의 축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채권의 최대 그 수요처가 원래는 중국이랑 일본이었는데 지금 중국이랑 일본이 더 이상 미국 채권을 사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 트럼프는 취임 이후에 엄청난 재정 정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대량의 채권을 발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이미 선반영돼서 내리고 있고 자기가 대량의 채권 발행을 하려면은 이거를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 일본들이 더 이상 미국 채권을 예전처럼 사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달러에 대한 수요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이 달러의 그 수요를 지탱해줄 무언가의 또 하나의 세력은 있어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미래의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디지털 에셋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거래의 3분의 2 이상이 달러화로 거래가 됩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는 달러를 사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웬만한 거래소에서 거의 대부분의 비트코인 거래는 USDT나 USDC 같은 달러 패깅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가 돼요. 거의 70% 80%라고 보거든요. 그럼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3조 달러인데 얘가 나중에 더 커져서 5조 달러, 10조 달러가 됐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 거래의 한 80%, 7, 80%, 그러니까 7조에서 8조 달러는 달러로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달러 수요가 발생을 하는 거죠. 지금보다 앞으로 트럼프 집권 내에 뭐 4, 5조 달러 이상의 달러 수요가 더 추가 창출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4년 새벽 뭐 5시쯤에 직접 라이브로 봤었는데 트럼프가 또 굉장히 강한 코멘트를 한번 했죠. 금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것이다. 네. 요 멘트 현실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머지않아 보게 될 일이에요. 아마도 다음 사이클이나 다다음 사이클. 그러니까 우리가 한 4년에서 늦어도 10년 이내에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현재 금의 시가총액이 17조 달러가 좀 넘고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1조 8천억 달러가 조금 넘으니까 10배 이상 아직은 10배가 차이가 나요. 네. 하지만은 비트코인이 얼마 전 은의 시가총액을 추월했거든요. 그다음에 사우디 아람코의 시가총액도 추월했어요. 계속 추월하고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은은 금 다음 가는 상품 자산이에요. 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상품 자산이죠. 디지털 상품이죠. 아람코는 뭐를 대변하나요? 석유. 그러니까 은과 석유를 넘은 거예요. 비트코인이. 은과 석유라고 하면 은은 금에 이어서 수천 년간 2위 상품 자산이었고, 석유는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뭐 지금도 뭐 세계 최고의 그 상품 자산이고, 근데 그 두 가지를 비트코인이 지금 뛰어넘은 겁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제 바로 위가 어디냐면 구글인데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비트코인이 한 11만 달러만 가도 이제 역전돼요. 그러면은 구글은 또 뭐의 대변입니까? 인터넷까지 뛰어넘게 되는 거죠. 아니, 작가님은 비트코인 언제 처음 발견했었죠? 최초로 샀던 거는 2019년인데 본격적인 투자를 했던 거는 2020년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지난 사이클부터 투자를 해온 거고, 현재 4년이 이상 지났으니까 한 개의 사이클을 완전히 이제 도는 거죠. 작가님은 어떤 포인트에 그렇게 탁 꽂히셨던 거예요? 제가 가장 꽂혔던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발행인이 없다는 거죠. 최초로 비트코인을 만들었던 나카모토 사토시는 이미 뭐 사라져서 고인이 될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뭐 밝혀진 것은 없으니까 발행인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모두가 사실은 주인이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를 이제 판매를 하기 위해서 기업들을 모아놓고 비트코인에 대한 세미나 등을 진행해요. 그다음 얼마 전에 스위스의 중앙은행에서도 CIO가 자기들의 고객들에게 비트코인에 대한 세미나를 얘기했어요. 블랙록이 엔비디아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해주나요? 테슬라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해주나요? 안 하죠. 왜냐면 그거는 주인이 있잖아요. 그럼 왜 비트코인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나요? 이건 주인이 없는 자산이에요.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으로 이득을 보려는 모든 사람이 결국은 주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일단 굉장히 큰 장점이고, 이거랑 연결되는 건데요. 2100만 개라는 한정된 희소성. 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결국 달러 가치, 그 다음에 원화의 가치, 법정화폐 가치가 영원히 하락하는 이유는 무한히 발행하기 때문이잖아요. 무한히 발행할 수 있는 이유 자체가 발행인이 있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랑 연동되는 거죠. 이미 다 비트코인은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더 이상 발행량을 늘릴 수 없고, 이미 거의 94%의 비트코인이 다 발행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겨우 6%만을 가지고 향후 120년간 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미 극도로 희소한 자산이라 봐야 되고, 실제 희소성은 이미 금을 초월한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비트코인의 채택은 올해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현물 ETF의 발행과 함께. 그러니까 주류 금융, 그 다음에 트럼프를 비롯한 공화당, 그 다음에 친암호화폐 성향의 정치인들, 주류 정치계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편입이 되면서 이제 한 2000년 정도의 인터넷 정도의 보급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이제부터 S곡선, 채택자의 S곡선에 의해서 극도로 채택량이 늘어나는 타이밍에 반대로 공급량은 극도로 없다. 이 두 가지가 불러오는 공급과 수요 역학의 충격이 향후 비트코인의 가격을 금 이상으로 10년 이내에 거의 100% 확률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사실 저도 이제 비트코인 인터뷰는 뭐 몇 년 전부터 하긴 했지만 요즘에 좀 더 많긴 하지만 그 이유는 이제 저도 조금 이제 비중을 샀기 때문이긴 한데, 그만큼 이제 비중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도 공부하게 되고 또 관심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근데 이전에만 뭐 2년 전, 3년 전에만 해도, 작년에도 마찬가지인데 비트코인, 뭐 알트코인 다 마찬가지인데 코인 얘기할 때 꼭 블록체인 기술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인터뷰하면 느끼는 게, 이제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거의 단어 자체가 되게 많이 빠졌어요. 맞아요. 그 이유가 저는 요즘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이제 블록체인 얘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더 할 얘기 없어서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블록체인인 걸로 많이 포장했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거기서 뭐 이게 뭐 그렇게 활용된다기보다, 근데 반대측에 있는
투자와 자산 가치로서 이제 인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전에는 블록체인이라는 포장지가 좀 필요했던 것 같은데 이제 사실 이거는 포장지였고 이거는 사실은 이제 글로 그렇게 하려면 안 되니까 이쪽으로 얘기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뭐가 맞아요? 실제로 비트코인 자체가 그냥 블록체인이에요. 네. 블록체인을 뭐 다른 말로 굳이 얘기하면 공개된 분산 원장입니다. 그렇죠. 공개된 분산 원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의 경제학인 거고 돈의 디지털화입니다. 네. 애당초 그거였던 거고 다만 이 비트코인이 사용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이제 신규 기술이 나왔으니까 초기에는 이제 관심도가 많았던 거죠. 네. 그래서 지난 사이클에서는 실제로 디파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굉장히 떴었는데 이번 사이클은 아시겠지만 민코인이 그냥 대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들이 굳이 필요한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도 있고요. 지난 사이클까지는 그런 신기술에 대한 호기심으로 접근을 했다면 이번 사이클은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금을 대체한다는 말도 하셨잖아요. 그런 자산으로서 그다음에 구매력 저장 수단으로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대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트럼프가 지난 2019년에 비트코인과 기타 가상화폐에 대해서 돈이 아니고 가치가 불안하며 규제 없이 마약거래 등 불법 활동에 사용될 수 있다며 비관적인 입장이었죠.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집권 시절 당시에 비트코인을 신용사기 스캠으로 칭하고 미국 달러를 통화로서 손해온 트럼프 후보의 생각은 지금 이제 당선인이지만 왜 이렇게 바뀐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득이겠죠. 이득이 있는데 무슨 이득이 있냐? 간단해요. 돈과 표예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 암호화폐 산업 자체가 3조 달러 가까운 거대 시장이니까 거기서부터 들어오는 로비 자금이 어마어마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미국 유권자의 5분의 1 정도가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중에서도 단일 이슈 투표자, 유권자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다른 한쪽은 반암호화폐적이니까 그냥 무조건 친암호화폐적인 곳으로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영향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거를 이제 일단 보고 비트코인 쪽으로 이렇게 전향을 한 거죠. 그게 있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향후 달러의 그런 권력 그 다음에 지정학적인 위치에서의 이 디지털 에셋이 점점 앞으로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리더가 되었을 때 얻어질 수 있는 이 이점 그런 국가적인 이점도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봅니다.